퇴직을 앞두면 은퇴 설계라는 용어가 속속 들어옵니다. 어릴 적 교육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하기 전까지 여러 단계를 거쳤는데요. 막상 직장에서는 열심히 경력 개발 등을 통해 승진에 힘쓰게 되죠. 어느덧 나이가 차고 지위가 높아지면 여러가지 압력을 받게 되는데요. 저처럼 40대 초반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분도 있고, 열심히 일한 경우에는 50대 중반쯤이면 퇴직을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 50대 중반에 1차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자주 듣게 되는 용어는 은퇴 설계인데요. 은퇴 설계하면 세 가지가 저는 생각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퇴 설계에 대한 세 가지 단성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인생 2막을 넘어서 인생 7막까지 살아가는 선배님들이 있다는 점이죠. 20년 전 1차 퇴직을 마치고 지금은 80대이신 지인분들 이야기인데요. 그분들은 이미 퇴직 후 삶의 단계를 계속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에서 주어지는 기대, 그리고 역할이 다르죠. 그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후배인 제가 볼 때 너무 멋진 분들인데요. 이런 선배님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우 설레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점인데요. 이미 인생 2막을 넘어서 인생 3막, 4막, 5막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죠. 삶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제 어린 아들에게 꿈을 물어보니 놀라운 답을 합니다. 바로 자신은 8가지의 새로운 모습의 다양한 삶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물론 각 단계마다 주어진 최선을 다하면서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중심으로 삶을 펼치고 싶다는데요. 아직은 꼬맹이의 생각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그래도 현실은 여전히 냉엄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인생 2막이니 3막이니 하는 은퇴 계획들이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돈인데요. 팍팍한 현실 속에서 자녀나 부모님 돌봄의 부담은 계속 존재하는 경우가 많죠. 혹이라도 사업 실패나 사기 등을 당하면 절벽 낭떠러지에 떠는 기분입니다. 거기에 더해 몸은 예전과 달라지고요. 눈부터 시작해서 귀도 잘 안 들리고 저처럼 젊을 때 과다한 운동으로 무리하다 허리라도 다치면 선택의 폭이 줄어들게 되죠.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 전보다 소득은 대략 4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죠. 일반적으로는 60%에서 70% 정도일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더 냉혹합니다. 반면에 지출은 생각보다 크게 줄지 않아요. 이러한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은 종종 부부싸움 등의 원인으로도 비화되죠. 아무리 높은 연봉을 받고 지내던 분들이라도 현실의 차이는 큽니다. 퇴직 후 먼저 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1단계고요. 대부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은 거의 없다시피 해지는 것이 퇴직 8년차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고령 노인들의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지인들과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곳을 찾곤 하죠. 종로 3구에 가보시면 먹고 갈래 지고 갈래라는 유명한 주점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2,000원, 3,000원짜리 식당도 있고요. 퇴직 후에는 아무래도 지출에 민감해지고요. 부부 기준 적정 생활비가 약 250만원에서 아무리 높더라도 35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직장인에게 그리 큰 비용이 아니라고 느껴지겠지만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최저 생활비인 100만원 수준이 어쩌면 목표로 할 지점인 경우도 생길 수 있죠. 물론 경제적 여건의 차이는 개개인마다 크게 다르지만요. 일반적으로 여유있는 퇴직 후 시니어층은 대략 20% 내외고요. 아주 넓게 잡아도 40%에 못 미칩니다. 일반적인 퇴직자의 삶은 생각보다 현금 흐름이 빡빡하고요. 일을 계속하려는 이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활비 조달, 자녀 부양 등이 높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삶이 이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죠. 상대적으로 시간이 여유롭죠. 현실적으로는 일할 곳이 줄어들거나 비정규직의 삶이기에 그런 면도 존재하지만요. 통계적으로는 이를 통한 활동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게 퇴직 후 삶입니다. 이렇듯 변화된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크죠. 삶의 균형점을 다시 찾아보는 건데요.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의미있게 채워갈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드는 생각은요. 이러한 현실성 속에서 관점을 바꿔보는 겁니다. 만약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치 어릴 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요. 새롭게 준비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요. 너무 늦는다고요? 천만에요. 대부분의 시니어 스타들은 60세를 넘어서 새롭게 도전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인생 이막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한 분들이지만요. 그들은 삶이 단절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죠. 대신 새로운 기회라고 본 거죠. 70세쯤에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 분들, 모델처럼 젊을 때 해보고 싶던 일을 하신 분, 좋아하던 분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가는 분, 주어진 여건 속에서 다른 삶을 새롭게 균형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만약 저처럼 50대 초반이라면 아직도 50년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아직은 82세 정도라지만 금방 90세로, 어쩌면 언론에서 말하는 120세도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 라이프를 연구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푸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다 귀찮아. 아, 진작 그때부터 취미 삼아 뭐라도 하나 해볼걸. 그렇습니다. 언젠가 후회할지도 모르는데요. 정작 75세쯤 되면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60대부터 삶을 단절로 보신 분들이 겪는 일인데요. 그나마 건강이라도 챙기며 활력 있지만 그것도 중단하신 분들은 급격히 노화 현상을 겪습니다. 대신 새로운 인생 2막, 3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겉으로는 노화가 보이더라도 그 속살은 청년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활기찹니다. 어쩌면 은퇴 설계는 삶의 선물 같은 걸 겁니다. 너무 바쁘게 앞으로만 전진하던 삶에서 잠시 돌아보고 더 나은 내일과 설레는 오늘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는 거니까요. 새로운 인생 2막, 3막, 4막, 5막, 7막은 방향성이 중요하겠죠. 선배들을 볼 때 가장 행복한 방향은 가족, 친구, 동료, 지역사회, 전세계 등으로 선한 영향력을 넓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자신만을 향한 삶은 결국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하버드에서도 70년 넘게 연구한 행복의 조건의 핵심이 관계, 그리고 관계의 질이었던 말이죠. 나이 들어 소중한 사람 3명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50대, 60대에는 너무 먼 이야기 같지만 어쩌면 인생 2막은 중간점에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설레고 더 나은 방향을 잡고 한 발짝씩 내딛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은 현실이 너무 팍팍해서 오늘을 버티기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잠시 은퇴 설계라는 말을 깊이 생각하고 내 삶의 방향과 주어진 현실인식,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지금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